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럴 때 가족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초등 메타인지 공부력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 무엇이며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하브루타 메타 코칭을 할 때 부모님들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란 우리 책의 46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통해 메타인지를 높이는 코칭, 즉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라고 한다. 하브루타와 메타 코칭이 합쳐진 결합된 말로서 한 차원 높은 학습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라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그렇죠? 학습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하브루타 메타 코칭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브루타 메타 코칭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한정적인 지식이나 어떤 단순 훈련으로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 암기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지식의 순발력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훈련, 창의적인 훈련, 창의성을 기르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 같은 거를 잘 키워나가서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성장하는데 큰 아이템이 되고 사업거리가 되고 또 학문적으로 가는 어떤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영리치라고 하잖아요. 젊은 부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신만의 컨텐츠를 잘 찾아내서 그것들을 사업화, 학문화, 자기 길의 어떤 역량의 어떤 큰 역할로 썼기 때문에 영리치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실력이 있음에도 나는 실력이 없다고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이 부족한데도 과대평가하는 일종의 착각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메타인지 하브루타 메타 코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떼어놓고 나의 실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유가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메타 코칭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브루타 메타 코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첫 번째는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는 굉장히 천천히 푸는 성향이 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푸는 아이들이 있고 빠르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시간을 이렇게 재촉하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풀어. 아직도 그걸 못 풀고 있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건데? 라고 어떤 재촉하는 액션을 자꾸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못 푸는 거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아니면 그걸 할 때마다 엄마한테 혼날까 또는 재촉을 받을까 불안하게 정서적인 불안이 따르게 되면 그 과목이 싫어집니다. 네. 두 번째는 학습 결과를 채점을 하면서 부모님이 채점하면서 틀린 거 하나하나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거가 가장 좋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아이가 채점을 매기고 틀린 걸 스스로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찾아가보는 시간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어머님이 채점 매기거나 부모님이 매겨서 무조건 틀린 거에 대한 비난이나 지적을 했을 때 이게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가 질문할 때마다 부모가 바로바로 대답해 주는 거는 오히려 아이의 메타인지를 해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질문하면 그게 왜 궁금했지? 라고 되물어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라는 그 과정을 즐기도록 해야 되지. 부모님이 다 알아서 척척 박사처럼 대답해 주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대답해주고 아빠가 알아서 대답해주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는 걸 귀찮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가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부모님들 조금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다 많이 거기다 쏟았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마다 이해력도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결 능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다 했으니까 너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이의 메타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부를 마치면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통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부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나 누구한테 동생한테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르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설명할 때 가르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설명할 때 가끔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동생이 잘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또 아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학습을 하고 나서 가르쳐보는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실력을 더 확실하게 다져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 놀이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 놀이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인지를 메타 코칭을 할 때 주의할 점 5가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이 초등 메타인지 공부력 안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